자, 3월 1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8,6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마지막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정고의 이 저항, 이 구간을 만약에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저항을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 있는 위치는 이전 영상에서도 잡아드렸던 저항이죠. 저항이었고 뭐 이 저항은 체크하기가 다 쉽죠. 마지막 전고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전고 구간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 또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나중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가파른 상승. 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50K에서 급등을 했을 때도 여기에서 약 한 2주? 3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 구간을 결국은 돌파를 하면서 가파른 상승을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차트도 이제 좀 가까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을 이제 만약에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가파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전처럼 생각보다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했던 이 구간을 뚫었을 때의 경우죠.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패턴이 역헤드앤 숄더도 나왔었고 여기에서 올라간 척 하다가 리테스트 한번 밟고 다시 한번 위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여기에서 조정 맞고 또 한번 이제 말아 올림으로 인해서 여기 넘기는 척 하다가 이 구간 다시 깨지면서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항을 계속 두드리는 형태가 나오다 보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저항이랑 지지 구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저항 두드리다가 돌파하고 가파른 상승. 이런 식으로 항상 차트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의 저항을 잘 체크하셔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2K 구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을 확실하게 넘기고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돌파하는 시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BTFP 종료가 있거든요. 오늘 날짜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일요일날 이야기 드렸어요. 보유를 숏 보유하고 있었고 1차 매도 정리를 67.5K에 정리하고 있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청산 히트맵이 67.5K 구간에 이제 물량 쌓여 있고 그리고 69에서 70K 위에까지 물량이 쌓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67.5에서 67.9, 69에서 69.2, 최대 70K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횡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청산시키는 무빙 나올 수 있으니까 기준 잡아놓자라고 했는데 일단 67.5K의 정리를 예정이었던 게 오늘 아침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도되었네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말했던 67.5K에 매도를 걸어놓은 건 정리가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차트 보면은 히트맵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는 청산 물량들 다 청산을 시켰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감기라 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죠. BTFP 종료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 뱅크티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BTFP 종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말했던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나 이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함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처 방안으로 이제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BTFP 종료가 오늘이거든요. 3월 11일 이후에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BTFP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은행을 위해서 대신 나라에서 정부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 가치의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불신의 단초로 여겨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게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좀 심하게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반대로 하면은 비트코인에게는 좀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TFP가 실제로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BTFP 사용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 S&P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 말 그대로 은행에서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을 빌려줘서 이제 파산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은행에서는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BTFP를 만들었는데 긴급으로 만든 건데 금융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이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BTFP 창구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1년짜리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라고 해서 OIS가 있습니다.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금리에서 이제 10bp를 가산한 이자를 연준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에 달했던 BTF 금리가 이게 1월 2일 기준으로 4.8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은행들은 이 돈을 이제 빌려서 연준 계좌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금리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요? 무위험이죠. 왜 그러냐면 금리 차이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투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어나면 이제 1월 2일 현재 이제 지준 불이율과 BTF 금리의 스프레드가 차이가 55bp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 없이 그냥 은행은 이 정부에서 빌려준 그 돈을 오히려 연준에 예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차익을 계속해서 늘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2월에는 연일 사상 이 BTF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과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저번에도 말했죠. 이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급격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풀리니까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지? 계속해서 이거를 투자에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증시에 훈풍이 부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동성의 공급입니다. 금리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말했던 제로 금리, 뭐 금리가 떨어진다, 인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왜?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돈을 빌려서 그거를 증시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인플레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BTFP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2023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거의 1,6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이런 유동성이 이제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계속 이거를 돈벌이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돈을 계속 찍어주니까 이 돈이 또 투자 시장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시장 전체가 훈풍이 돌았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투자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보면은 월요일은 뭐 필요 없고, 이제 화요일 중요하죠.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3일 중요한 건 없지만 제 생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생일이고. 자, 2024년 3월 14일 P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소매관리,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살펴보면은 지금 MVR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드존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진입을 한 상태죠. 자, 이 MVRV 같은 경우에 물론 이 3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진짜 과열 구간이 맞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게 3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죠. 3.8 뭐 4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상승장 확실하게 왔을 때는, 자, 보시면 뭐 지금이랑 비교하면 여기쯤인데, 그럼 여기에서 더 올라갔지 않느냐? 맞아요. 상승장에서는 이 지표들이 과열이 돼도 더 강하게, 더 심하게 과열된 지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치가 보면은, 그럼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18년도 때 상승장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년도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반감기 직전까지 이제 왔을 경우에 여기에서도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레드존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장 완전히 시작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달리겠죠. 달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 상황에 있다, 우리 지표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있다라는 건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MVR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과열된 지표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는 거죠. SSR RSI도 레드존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갔지만 지금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일단 참고만 하시면서 아직까지 레드존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면은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제 기준에 맞춰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BTF의 영향이 오늘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오늘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CPI 지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두 가지를 단기적인 리스크라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